오늘은 군에 계신 분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 전부터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정신과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많이 힘들겠네요. 최근 할머니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죽고 싶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너무 힘든 나머지 5개월 동안 끊던 담배도 6가지나 연달아 피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임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요즘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다.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당시로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말이 스트레스가 되어 밥도 먹기 싫고 몸에도 힘이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나? 진짜 죽고 싶다. 실제로 이어폰으로 목을 감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선임들 보면 전엔 패버리고 싶었는데 3일 정도 지나니 그들이 무섭고 그들이 가는 화장실, 그들이 있는 생활관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증상이 무슨 증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렸을 때 폭력도 많이 당했습니다. 현부심 사유로 가능할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다 어떤 댓글을 달아드렸냐면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학대 폭행을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한없이 믿고 의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던 거죠. 즉, 이런 분에게는 뿌리가 없어진 겁니다. 뿌리가 뭐냐면요. 믿고 기대고 의지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존재. 가서 좀 잠깐이라도 기대고 싶은 존재. 바로 고향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사람은 혼자 생활할 수 없어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 믿고 따를 사람이 있어야 해요. 왜냐면 조폭들이 바로 이런 뿌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어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밀어줄게. 앞으로 나만 믿어라. 내가 뒤를 책임진다.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뭐 이런 말로 거짓 뿌리가 되어주겠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정말 힘들고 어린 분들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을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신뢰를 얻은 다음 범죄에 투입시키면서 나를 왜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분들이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 가족 같은 뿌리가 시키는 말을 거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 위에 분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갈 곳, 전화할 곳, 만날 사람 등등 돌아갈 뿌리가 없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요. 돌아갈 고향 같은 존재가 있다면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지. 하지만 이분은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지배 조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 탓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난 그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뿐이다. 즉 신의 하늘에 있는 신의 영역이고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어떤 자존감 하락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신에게 기도하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잘 되게 도와달라고. 잘 되면 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고 잘 안 되면은 욕을 하세요. 욕을 하는 기도를 하늘 보고 욕을 하세요. 그리고 더 절박하게 또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뿌리 역할을 해줄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부모처럼 모셔라. 아니 부모로 모셔야 돼요. 절대 범죄자를 모시지 말고요. 믿고 따르고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 예를 들자면 동네 부지런한 사장님이든 청소 아저씨든 세탁소 사장님이건 아니면 책 속에 존재하는 위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습니다. 모시고 의지하고 심지어 어리광도 부려도 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부모로 모시십시오. 꼭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원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자라나면 제일 좋지만, 아니, 옮겨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옮겨 심어도 돼요. 의형제도 좋습니다. 누구든 믿고 따를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 돈이 있어야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한 많은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충분히 경제적인 안정이 되었을 때,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취미생활과 꿈을 찾아가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올리신 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1, 2, 3번이에요. 이 아래로 있는 내용들은 굴중독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고요.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 또는 여기 유튜브에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연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